안녕하세요. 데이터 노즈 줍줍인입니다. 금일은 수도권 내 좋은 아파트를 찾는 7가지 기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점은 집을 매입하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가며 내린 결론으로 제 주변 분들이 집을 매입하고자 할 때 제가 늘 던지는 질문이기도 해요. 단순하게 좋은 아파트를 찾는 7가지 기준을 대입을 해보면 교통개발 호재에 대해서도 왜 다들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는지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수요 심리가 위축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본 기준을 대입을 해보면 언제든 늘 수요가 있는 곳이기에 일종의 조정에 대해서도 덜 민감한 곳일 수도 있어 금일은 좋은 아파트를 찾는 7가지 기준을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 준비를 해봤습니다. 서울 또는 수도권 내 본래 토박이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대체로 서울, 수도권 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이유는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죠. 약 국민연금의 가입자 수만 570만 명에 달하며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양평 같은 공기 좋은 동네도 많이 있는데 굳이 수도권, 특히 서울에 집을 사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직장에 있다고 줍줍이는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3초만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1, 2, 3. 네, 바로 직장과의 거리입니다. 기존에 넌지시 언급드렸던 것처럼 우선은 서울에서도 기준을 3대 중심 업무 지구인 CBD, 광화문, 종로, 그리고 YBD, 여의도, GBD, 강남 등을 기준으로 하는데, 직장 인구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서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출퇴근 거리가 우선은 짧아지고,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보니 실거주의 여건이 더 나아질 수 있죠. 주주인 경우에는 본 중심 업무 지구를 토대로 해서 임장 지역을 살펴볼 때 지하철 추가 요금이 얼마나 붙는지까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화면에서 보는 지도는 예전에 통일로 5구간에 대해서 보여드렸던 지도인데요. 왜 이 지도가 여기서 나올까요? 바로 아파트가 지하철에서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멀리 위치하는지 등이 다음 순위입니다. 직장과 가까운 지하철역까지는 잘 찾았는데, 집에서 나와서 버스를 기다려서 또 버스를 타고 또 지하철까지 이동하는 데만 10분에서 15분이 걸린다 라면 결국 직장까지 도어 투 도어로 걸리는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10분에서 15분이면 지하철 정거장만 대략 5정거장, 많게는 8정거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 직장과의 거리를 고려하였더라도 지하철역과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역세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참고로 역세권 관련 법 기준으로는 역세권은 500m 내 거리라고 합니다. 이 역을 중심으로 하여 거리에 따라 가격의 분포도도 역시 차이가 납니다. 다음 기준으로는 내가 대출까지 모두 연끌을 해서 매입을 했는데 관리비까지 다른 아파트에 비해 많이 나온다면 한 달 벌어 한 달 살기도 저희 힘들죠. 내 생활비가 더 가난해지겠죠. 아파트를 볼 때 관리비를 많이들 봅니다. 근데 관리비가 꾸준히 타 아파트에 비해 적게 지출되려면 어떤 기준이 될까요? 특히 세대수가 많던 적던 나가는 돈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장기적으로는 수선에 충당하는 의미인 장기수선 충당금이 많이 쌓일 테고, 아파트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수할 것이 많아지고, 아파트 세대수가 크면 클수록 보수 단가가 크다 보니 보수하는 업체들이 경쟁해서 적정 가격에 수선도 잘 이루어질 수 있어 장기 수선 충당금이 많이 쌓이는 아파트가 더 관리가 잘 될 것이고, 더
더 관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관리비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는 네이버나 아파트 관리비 검색기도 있지만 단순하게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세대수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 민원 또는 지자체 내에서도 당연히 따릉이라던가 아니면 버스 정류장의 필요성을 느끼기도 하고 설치를 해주기도 하고요. 커뮤니티 시설도 더 다양하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의 이용도도 높아지고 더불어 2000세대가 넘어가면 초등학교도 설립이 될 수 있어서 초품화를 형성할 수도 있답니다. 기왕이면 내 주변에 인프라가 매우 잘 갖춰져 있으면 좋겠죠. 주변에 마트도 있고 공원도 있고 누릴 수 있는 문화시설이라던가 체육시설도 만약에 없다면 정말로 직장 출퇴근만 하는 수준일 겁니다. 기왕 매입을 한다면 주변에 마트, 영화관, 산책할 수 있는 공원 등이 인근에 잘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녀가 없는 분들의 기준이라면 사실 와닿을 수 있지도 않겠지만 보통 서울 수도권 내 터 잡고 살기에 학군, 바로 학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서울에서 학군으로는 목동, 대치동, 노원 등과 신흥 학군으로는 마포 등을 들 수 있을 것이고 수도권에서는 바로 떠오르는 게 평촌이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요. 이 학군에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들은 한정적이고 가격이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 거래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이 동네에 학군이 좋다, 안 좋다를 지역별로 판단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게 어떤 기준이 될까요? 대체적으로 혁신 초등학교인지 학급의 분위기는 어떤지 등을 통해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는 임장을 다니다 보면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마저도 고려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범위일 수도 있습니다. 줍줍인 경우에는 보다 보편적인 기준으로 학교의 접근성이 얼마나 양호한지에 따라, 즉 등하굣길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따라 좋은 아파트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아이들이 등하굣길이 얼마나 안전하고 양호할수록 자연스레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기 때문이죠. 니치고 모바일에서는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아파트별로 초등학교가 도보 어느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유흥시설들이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같은 단지 안에 같은 평형인데도 가격이 1억에서 많게는 2억에서 3억 사이가 차이 나는 곳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하철에서 얼마나 가까운지가 있기도 하고 또는 다른 동은 경사가 심해서 비교적 경사가 없다시피 한 곳, 그리고 바로 조망권의 차이에 따라서도 같은 단지 내에서 편차가 있답니다. 좋은 아파트를 볼 때에는 바로 이러한 점도 고려가 필요하답니다. 어떠신가요? 본 아파트를 보는 기준으로 하여 찾는 아파트가 너무 비싸다 라고 판단을 했을 때 조금 더 위치는 멀어지지만 가격은 내가 매입하려는 금액에 맞는 아파트를 찾아볼 수도 있고 인근에 좋은 아파트를 찾는 기준에 대해 맞는 신축이 들어온다면 또 그 근처에 있는 구축을 매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답니다. 또 내 직장 옆 앞에 생길 예정인 지하철과 연계되는 지역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좋은 아파트를 찾아본다면 소중한 내 집 한 채 마련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이상 데이터 노우즈 줍줍이 좋은 아파트 찾는 7가지 기준에 대한 편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